저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기술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성 유지에 설명드리고요. 이제 뭐 토론 주제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다 보니까 ESG라는 어떤 태제를 넣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발달이라는 게 사실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세계의 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었고 지금 아직 완벽하게 정의는 안 됐지만 4차 산업혁명 와중에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특징을 보면 공간적인 특징을 보면 사실 이 농업혁명은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도시에 싹이 튼 게 농업혁명이죠. 왜냐면 그 전에 말 노마드, 유목민 형태로 돌아다니다가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 군데 정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산업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라는 게 하고 타운이 생기고 그땐 포인트의 형태였겠죠. 그러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수평적인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차원적인 개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평적 확장을 하고 밀집되고 사실 산업혁명이 나면서 비로소 도시 문제, 우리가 얘기하는 혼잡, 공해, 위생의 문제, 범죄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돼서 이제 정보혁명, 이제 지난 세기에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이제 수직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 기술이나 스마트 도시나 아니 스마트 팩토리나 그런 모든 걸 볼 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전통 기술도 같이 발전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즈 빌딩 같은 경우 요즘 도시의 특징인 앞으로 미래 도시의 특징인 초건축 빌딩 같은 경우도 그리고 토목 건축 기술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고 여러 가지 기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걸 따라 받쳐줘서 가능한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어떤 문제냐 차원적인 확장이 이제 3차원적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공간의 밀도를 갖다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공간의 활용성을 유클리드 전통적인 유클리드 공간까지는 왔는데 유클리드 공간에 할 수 있는가 됐는데 이제는 공간 플러스 시간의 비용을 줄여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공간의 활용이 극대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차원적으로는 4차원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라고 봅니다. 아까도 앞에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출장을 가도 옛날에는 메일 확인하려고 중간에 호텔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요즘 스마트폰 있죠. 그리고 웬만한 일은 출장 가서도 그 안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던 공간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도시 발달이 이런 어떤 특히 이제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특징들 대중화돼서 개성이 중요해지고 경제도 규모의 경제에서 효율의 경제 그리고 국토 발전도 집중되다가 분산이 가능해졌고 사실 뭐 원격 오피스 그런 부분들이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됐었죠. 뭐 재택근무하는 페이퍼리스 뭐 오피스라니 그런 얘기 안 됐습니다.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되게 한 게 뭡니까? 코로나예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외부의 에너지 유입 없이 잘 자기 패턴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진정한 21세기는 2020년에 왔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진정한 20세기는 1919년에 왔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어쨌든 기술이라는 게 항상 이게 꽉 선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중심도 도로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정보 중심의 도시 그리고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어떤 경제에도 이제 중요한 게 요새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민주주의의 발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룰 중심의 어떤 사회에서 이제 점점 융통성이 중요한. 근데 이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죠.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사실상 룰 베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도시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쪽 국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하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어떤 도시란 공간 위에 다양한 뭐 도로, 빌딩 그리고 인프라, 라이프라인들 있고 그걸 돌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복지라든지 재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게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요. 현재 도시 공간에서 미래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미래 도시라는 것도 결국은
그동안엔 단점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간 자체가 실체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기술로 해결하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고민이고, 어쨌든 시대 자체가 많은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생산만 많이 하면 되는데 이젠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시대이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도 발달되고 비즈니스도 확장되고 있죠. 이게 2000년에 나온 그림입니다. 제가 강의 때는 항상 이 그림을 갖다 많이 보여드리는데 잡지에 나온 표지 사진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이제 UCT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구현되고 있는 게 많죠. 제일 빨리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개먹거리입니다. 개들한테 별로 안 채우지만 개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채우고 있죠. 전자발찌. 그런 식으로 가고, 그 도시의 인프라에도 많은 센서를 깔고, 자동차 나옵니다만 특히 이제 자동차 자체가 요즘 나온 차는 완전히 뭐 전장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자동차 자체가 스마트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뭐 역사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초기에는 단순히 어떤 공간 자체나 말 그대로 사물 컴퓨터, 모든 컴퓨터 가격이 딱 싸지고 그리고 단순해지고 컴퓨터의 모양을 갖추지 않은 컴퓨터가 많아지면서 그걸 다 뿌려버리는 형태로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상황고지 서비스랑 행위 제한 서비스 중간 정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위 제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AI나 빅데이터 그쪽 영역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미케닉에 로봇까지 연결될 거예요. 로봇이 단순히 지금 보여주는 어떤 로봇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교량도 건물도 어떤 로봇처럼 사고하고 로봇처럼 심지어 행동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UCT 말씀하셨습니다만, UCT 초기 나왔을 때는 막 만들어다가 송도 같은 데 나와서 중동에서 누구 데려와서 견학을 시키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자동화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어쩔 건데. 그리고 사실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사실 몇 개 선진국 정도나 이런 IT 서비스나 특혜급의 서비스를 해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인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스마트 시티 개념이 뭐냐면 상수도 문제 해결하고 하수도 문제 해결하고 화장실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혜급 서비스를 넣는다? 그런 건 문제가 있었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ICT랑 묶는 거에 급급했고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 시티. 사실 이 당시 UCT라고 하면 어디 해외 학회 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쪽 왜 서양권에서는 한참 설명 디지털 시티 그 정도였다고. 그러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게 나면 지금 스마트 시티 하면 일반적인 용어가 됐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차이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 중심이고, 중요한 게 데이터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전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참여자도 단순히 공급자 중심에서 행정, 기업, 사용자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로 간다는 게, 그럴 수 있던 게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훌륭한 툴들이 이제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교류하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법도 바뀌었고, 좀 깨졌네요. 어쨌든 간에 법 자체도 유비쿼터스 법에서 스마트 도시법으로 바뀌었고요. 참여 주체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요 앞에 세 개는 UCT 때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스마트 시티 이전에 UCT란 게 뭐냐? 단순히 편해서 좋아요? 예? 밖에서 뭐 가스를 잠그는 게 좋아요? 텔레비전 광고는. 그게 아니라 관찰해보면 결국 CO2 프리라는 환경성, 사람들이 도시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에너지 문제, 에너지 소비가 거의 최소화 되는 도시, 그리고 도시의 관리 비용이 결국 돈이 절약이 돼야 된다. 아무리 도시 삐까리 번쩍하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의 부광카행이라든지 해외 도시 개발을 많이 했는데, 일단 도시 개발 패키지로 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발전소부터 가는 겁니다.
어떤 그런 에너지의 문제, 여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이슈가 들어왔죠.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된 게. 그러다가 특히 스마트 시티 단계로 넘어온 게 뭐냐면 이 데이터예요. 사실 행정행위나 도시관리행위만큼 데이터를 많이 발산시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 데이터는 공유를 해야죠. 공유를 하고 그것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 오픈, 스마트 도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덕목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요 세 개는 원래 UCT 때부터 있던 얘기고, 스마트 도시에서 어떤 가장 큰 차별성은 아까 얘기한 어떤 진행 프로세스 차이도 있지만 이런 목표 자체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게 제가 아까 4번에 걸친 기술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위 시공간,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단위 시공간에서 뽑아낼 수 있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결국 스마트 시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스마트 기술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목표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유럽, 이게 아마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했던 그 10개 도시 어떤 혁신 기술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리고 모빌리티 뭐 당연히 들어가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요.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어반 파밍도 들어갑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솔루션 자체도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에너지 증명원 같은 경우는 도시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저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기술이 아니라 전 기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뭐 이미 뭐 몇십 년 전, 심지어 100년 전에 완성된 기술들도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다 묶어지고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되게 한 게 다른 특징이겠죠.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저기한 기존 도시와 스마트 시티의 차이입니다. 우리 뭐 많이 아는 겁니다. 교통 서비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유경제. 공유경제 우리 소커 같은 경우 옛날에 누구나 그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바로 차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서 결제하고 그런 인프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전자결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시민 참여에 여러 가지 어떤 채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도 양방향으로 생산해서 팔고, 우리 안전한 도시. 사실 도시라는 게 우리나라 도시에서 단지의 가장 큰 어떤 가치는 뭡니까? 아파트 값하고 뭘까요? 하나는 학군이에요. 교육. 어떻게 본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네트워크 기반으로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단지나 도시 자체 본질적인 가치, 삶의 질. 어느 도시에 갔더니 문 다 열어놔도 도둑놈이 없어. 어느 도시에 했더니 애를 갖다 길에다 그냥 풀어놔도 교통사고가 안 나. 그런 본질적인 가치로 가는 게 저는 이 기술을 또는 기술 환경이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각계 전투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스마트 센터 해서 딱 납품했더니 삼성에서 야 이거 이 값이 누가 되냐 해서 마지막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SDS에서 했죠 그때. 아 KT에서 했나요? 예. 굉장히 그때 아마 마음고생이 심했던 걸로 저희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서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걸 갖다가 아주 뼈다귀 통합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을 갖다 해서 전국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통일을 하고 있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여기서 보면 결국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이제 운영되고 또 업데이트 됐을 겁니다. 세종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부산에 왜 로봇이 스마트 시티 테마로 들어간지 잘 이해가 아직도 잘 안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사이도 커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세계 시장에서는 굉장히 2050년까지 특히 이제 도시화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구 대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인도에서 투모로우 기프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 금융위기 2008년인가 금융위기
나기 전인데 인도 전역에 100만의 도시를 100개를 만들겠다. 얘네들도 중국과 비슷하게 허풍이 심하구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1억밖에 안 돼요. 100만 곱하기 100개면. 어쨌든 그런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타공인이나 IT 대국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니엄시티나 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아까도 정치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자카르타가 워낙 난리죠. 걸어가면 3번형 걸어가는 거 같다 차 타고 가면 40분 걸리는 거예요. 자카르타 같은 경우. 니엄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물론 시장 세그멘테이션 잘해야 된다. 무조건 첨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아주 우수한 사회공학적인 기술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시장을. 근데 중요한 게 이제 ESG. 요즘 대세죠. 어디서나 큰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거버넌스 문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도시하고 뗄 수 없죠. 일반 기업보다 더 심하다고 봅니다. ESG와 관련된 어떤 책임성이. 물론 이것도 다 정치적인 함의가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아쉬운 이따 토론 때 그건 말씀 나누고요. 그래서 11개의 목표를 보면 ESG에서 보면 복지적인 차원도 있지만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수요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기업,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다 디지털, 스펠링 잘못했네요. 디지털 ESG 하고 다 연동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로 공급이 가능하겠죠.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ESG라는 테마를 넣어서 이제 넣기 시작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결국엔 이런 쪽으로 갈 거다. 해서 시민 참여라든지 특히 이제 데이터 댐 사업, 정부에서 해왔던 데이터 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가지고 앞에 첫 번째 발표 같은 AI에 활용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 참여 이게 다 결국에는 어떤 시민 참여라는 어떤 소셜 쪽 ESG에서 S에 해당하는 영역이겠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에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임은 아니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워낙 롱텀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주택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가 제로인 집이라든지 또 중요한 게 아까 5대 플랫폼에 들어간 게 인전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 대응이라든지 장애우 대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고 그걸 갖다 이제 모으는 수준이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센서들 같은 게 다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 모아서 관리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데이터를 갖다 이게 제도적이나 법적인 기반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달라도 활용 당연히 공공 데이터는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오브 시스템, 플랫폼 형태로 들어가서 도시 전체에서 관리돼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하고 공간을 절약하는 거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결국 우리가 기술을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나중에 정치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백업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리더의 역할, 리딩하는 그룹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가능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결국 어떤 삶의 질 자체를 높인 쪽으로 가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 자세한 건 이따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